마광숙 씨는 이번 일로 나한테 고마워하고 나는 그 전 마광숙 씨한테 꽃뱀으로 몰아간 걸로 미안해하고 딱딱 들어맞네요. 그러니 우리 퉁칩시다. 마광숙 씨는 폭행죄 벗어났고 나는 가슴속 무거운 돌덩이 하나 내려놨으니 서로에 대한 마음 각자 계산한 걸로 쳐요. 유치장에 갇힐 뻔한 마광숙을 구해주는 백마탄 왕자 한동석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약국에서 약을 탈 때마다 꼭 듣는 말이 있죠. 술은 금지라고요. 그런데 오천수는 가방끈도 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였습니다. 누가 술 먹고 약을 먹어요? 아무리 불면증이 있다지만 이번 이야기는 좀 심했어요. 남편 죽은 병원에서 또 시동생이 누워있는 걸 보는 마광숙만 불쌍해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착한 형수 마광숙, 자기 속이 까맣게 탄 건 신경 안 쓰고 그저 오천수가 불쌍해서 자기한테 막대하던 강소연을 만나러 갔네요. 그저 돈돈거리며 입만 열면 이혼합의금 얘기만 해대는 강소연한테 치사하고 더럽지만 그래도 남편이니 병원은 가봐야 하지 않겠냐 하고 좋게 말하는 광숙에게 소연은 가시 박힌 말투로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게 뭐예요? 이혼 안 해줄 거라고 그리 뻗팅기는 인간한테 뭐 좋은 소리 하려고 내가 가요? 가면 이혼이라도 해준대요? 그 말에 옆에 있던 흥수가 답답함에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죠. 형이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다 형수님 때문이잖아요. 형수님이 이혼하겠다 하지만 않으셨어도 바람만 안 피웠어도 우리 형이 그런 선택을 했겠냐고요? 그 말에 강소연은 아무 상관없다는 듯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따져요? 내가 술 먹였어요? 지가 지 손으로 마신 걸 낸들 어떡하라고요? 저 안 가요. 이혼해주면 모를까? 내가 고시원 쩐내나는 남자한테 뭐가 아쉬워서 가겠어요? 소연의 막말에 흥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소연의 손목을 덥석 잡고 말했죠. 그래도 우리 형한테는 형수님이 가족입니다. 가족이 중환자실에 있다는데 어떻게 안 간다고 하실 수 있어요? 같이 가요, 당장. 소연은 손목을 잡고 있는 흥수의 손을 더럽다는 듯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이없다는 말투로 내뱉었죠. 누가 동생 아니랄까봐 함부로 남몸에 손 떼는 꼴하고는. 이 손 안 놔요? 이 손 안 놓으면 나 그쪽 경찰서에 신고해버릴 거야. 당장 이 손 놔. 칼 같은 강소연의 한마디에 흥수도 오기가 생겼는지 잡고 있던 손을 더 꽉 쥐고 일단 형한테 얼굴이라도 한번 비춰주고 그 다음에 나를 신고를 하던 말던 알아서 하세요. 꼭 이렇게까지 끝을 봐야겠어요? 제발 한 번만 우리 형한테 가주세요. 부탁합니다 하고 사정하듯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광숙만 애간장이 타는 듯 가슴이 쿵쾅거려왔지요. 아무리 분하고 억울해도 우리 막말하거나 폭력은 절대 쓰지 말아요 하고 다짐까지 했는데 기어이 소연이 손을 잡아버렸으니 광숙은 큰일 났다 싶었죠. 바람까지 펴놓고선 뻔뻔하게 이혼합의금까지 챙겨가려는 철면피 강소연이니 까딱하다간 흥수도 저 여자 짓거리에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빠르게 상황을 캐치한 마광숙은 둘을 떼내으려 소연의 손목을 쥐고 있던 흥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련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하고 큰 소리로 외쳤죠. 그게 효과가 있던 모양인지 순간 흥수는 잡고 있던 손에 힘을 빼버렸고 광숙은 흥수가 손을 놓은 탓에 휘청이는 소연을 잡으려 급히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어요. 소연은 미끄러지며 옆에 있던 시소 모서리에 머리를 찧어버렸습니다. 쾅 하고 들리는 소음과 함께 정적에 휩싸인 주변. 깜짝 놀란 광숙이 괜찮으세요 하고 다가갔는데 소연은 한 건 제대로 잡았다는 듯 제 머리를 붙잡고 악다구니 쓰며 소리를 내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폭행이에요, 폭행. 당신들 내가 폭행죄로 신고해버릴 거야. 그게 아니라. 당황한 흥수와 함께 다금한 광숙은 절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황급히 해명해보았지만 소연은 단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법대로 할 거라고 합의금 없이 절대 합의해주지 않겠다 소리를 질러댔죠. 손도 대지 않았는데 졸지에 현장 체포로 경찰차까지 오른 광숙은 순식간에 폭행으로 조서까지 받을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해도 저 여자가 밀었다 하고 억울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는 강소연 때문에 광숙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정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잡으려고 한 건 맞지만 의도가 있었던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딱딱한 목소리로 쌍방 주장이 다르니 정식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행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재판까지 갈 수 있어요. 조용히 합의금으로 끝내줘 하고 고개를 숙인 광숙에게 합의를 유도했습니다.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또 돈구멍 하나가 줄줄 새게 되었으니 마광숙은 죽을 맛이었죠. 그런데 그때 바로 옆에서 낯익은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경찰서 안 공기가 살짝 바뀐 것만 같았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치던 광숙은 자기 옆에 한동석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어떻게 여길 하고 놀라는 마광숙에게 한동석은 괜찮다는 듯 고개를 한번 끄덕이곤 조서를 꾸미고 있던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마광숙 씨에 대한 모든 법적 대응은 저희 쪽 변호인이 맡겠습니다. 마광숙 씨 조서는 다 작성한 것 같으니 집에 보내주시고 나머지는 저희 쪽과 이야기해보죠. 곧이어 짙은 정장 차림을 한 변호사가 차분하게 서류를 내밀며 폭행의 고의성이 없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CCTV 영상으로 보면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인다는 추가 설명을 시작했고, 광숙은 갑자기 돌변해버린 광경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분명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경찰관 앞에서 주눅이 들었는데 지금은 등 뒤에 커다란 울타리가 생긴 것처럼 든든해졌습니다. 그건 광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합의금 없으면 절대로 안 봐줄 거라 큰 소리쳤는데 딱 봐도 돈 많아 보이는 남자가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나니 소연은 움츠려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자기가 덤빌 게 아니다 싶었던 소연은 그제야 깨깽하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유치장 신세를 질 뻔했던 광숙은 한동석의 도움으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며칠 후 LX 호텔에서 한동석을 만난 마광숙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있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한동석은 담담한 목소리로 광숙의 물음에 답했습니다. 딸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광숙 씨가 폭행죄로 잡혀 들어간다고. 그리곤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사실 전 꽃뱀 사기죄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폭행이라 해서 좀 의외였습니다 하고 덧붙였어요. 네? 황당하다는 듯 하고 묻는 광숙에게 동석은 웃음을 참듯 고개를 젓고 급히 말을 이었어요. 이건 농담이고 마광숙 씨 막내 시동생이 우리 보미를 구해준 은인이십니다. 아버지가 되선 딸아이가 위험한 줄도 몰랐는데 덕분에 제 딸 목숨도 건질 수 있었어요. 이건 그 보답입니다. 마광숙은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제가 시동생 하나는 참 잘 뒀나 봐요. LX 호텔 변호사까지 데려와서 저 풀리게 만들어주고. 그 말에 한동석은 조용히 웃음을 짓고 미안함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그렇게 물렁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딸 도와준 대가로 돈을 주면 돈을 주지. 우리 회사 인력을 사적으로 쓰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변호사까지 대동했는지. 한동석은 광숙의 물음에 깊은 호흡을 한번 내쉰 뒤 담담하게 내뱉었죠. 제가 광숙 씨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용의주도하고 철두철미한 성격인데 왜 그 말을 믿었는지 지금도 후회됩니다. 마광숙 씨가 사과 받아준다고 했지만 제 마음 한켠이 항상 무거웠어요. 그 말에 광숙은 장난기 있는 웃음을 보이며 에이, 언제적 얘기를 가지고 그러세요. 제가 더 회장님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 그때 회장님 아니었음 정말 수갑차고 감옥 들어갈 뻔했어요. 저 전과자 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말에 한동석은 자상한 목소리로 마광숙에게 말했죠. 마광숙 씨는 이번 일로 나한테 고마워하고 나는 그 전 마광숙 씨한테 꽃뱀으로 몰아간 걸로 미안해하고. 딱딱 들어맞네요. 그러니 우리 퉁칩시다. 마광숙 씨는 폭행죄 벗어났고 나는 가슴속 무거운 돌덩이 하나 내려놨으니 서로에 대한 마음 각자 계산한 걸로 쳐요. 자신을 보며 미소 짓는 한동석에게 순간 뛰지 않던 뭔가가 꿈틀대왔고 광숙은 그때부터 한동석이 재수탱이 싸가지 회장에서 인간미 있고 자상한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제가 많이 풀어드릴 테니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음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재미있는 드라마는 재미.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